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아, 네. 한동수 변호사입니다. 네. 자, 긴급하게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자, 네.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이제 기뻐하는 소식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4월 4일 11시 윤석열 탄핵 선고 기일이 지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좀 네. 소식 들으셨습니까? 제가 예. 상고유서 작성 변호사 업무를 하고 아, 있었는데, 예. 네, 그렇게 연락들이 속보가. 오셔서, 예. 네, 그래 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음. 4월 4일 금요일 11시에 그 선고일이 지정되었다고 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오늘 네. 딱 이 선고일 지정됐다는 소식 듣고 어떤 생각하셨어요? 변호사님은 딱 소식 들으셨을 때. 네, 그냥 다들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네. 답답하고 가슴이 타들어가고 온 음. 나라가 짙은 어둠이 있었잖아요. 그런 그렇습니다. 와중에 뭐 여러 가지 그런 이 고통에 인제 음. 거의 꽤 깊은 지점까지 높은 지점까지 온 국민들의 마음이 이렇게 타고 그렇죠. 가고 있었고요. 네. '이제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음. 네. 때가 되었다. 네. 그래서 이번 뭐 4월 들어서서 4월 4일 기일이 지정되면서 사실 뭐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우리 국민들이 기다려왔던 그런 순간이라서 저 댓글에 보면 네. 전 다들 뭐 "눈물 난다. 너무 네. 기쁘다. 기일 지정 그러시겠습니다. 자체만으로도 기쁘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너무 늦어져 가지고요. 네. 자, 그래서 4월 4일 선고가 있게 되면 11시에 진행이 되면 이 네. 결과가 사실 제일 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우리 변호사님은? 그 요번 주에 선고되면 네. 파 8명 헌법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음. 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네. 파면한다라는 주문이 선고되리라고 예상합니다. 네. 왜 그렇게 예상하십니까? 그 가능한 주문은 네. 인용과 기각과 각하 이 세 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기각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관계가 명백하기 때문에 네. 이 안에서 우리가 CCTV라든가 음.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어떤 청문회 증언 등에 비춰 보면 네.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음. 이 실체에 들어가서 기각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음. 그러면 가능한 것은 각하의 논리인데 네. 이른바 인제 뭐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그 칼럼을 통해서 뭐 그 제시된 음. 그런 각하의 논리들이 좀 가능할 수 있는데요. 네. 네. 근데 각하의 논리도 제가 뭐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형사 소송에서의 뭐 공소장 변경이든 뭐 음. 이렇게 파고들면 파고들 수 있지만 네. 그 지점을 끝까지 파고들어도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네. 음음. 제가 분석을 억지스럽게 이 탄핵 청구인의 주장들을 좀 교묘하게 비틀거나 어. 왜곡하거나 예. 뭐 이렇게 해서 논리를 전개해도 그 끝은 안 보이더라고요. 각하 주문은 나올 수 없어서 지금 모두 다 음. 헌법재판관들이 인제 하실 일들이잖아요, 이제. 그럼요. 그럼요. 그러면 그 속에서 그 법조인이라면 네. 도저히 각하나 기각 주문을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8대 0 만장일치 파면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변호사님은 예상을 하시는데 네. 지난번 저희 이제 방송에 나오셔서 문영배 이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뭐 결단을 네. 내려라. 만약에 이게 선고일 지정조차 합의가 안 되고 이러면 네. 시그널을 주는 차원에서라도 해야 된다. 문영배 리더십이 좀 보여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네. 4월 4일 이렇게 선고일이 지정된 것은 그런 네. 선고일 그러니까 지정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네. 좀 해결됐다, 해소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상황은 동일한데요. 네. 동일하죠. 음. 동일한데 다만 인제 헌법재판소에서 그간 계류 중인 가지고 있던 사건 중에 네. 인제 그것들을 인제 처리를 했고요. 이제 음. 보통 퇴임을 앞둔 한 2주 전부터는 네. 대체로 인제 나름대로 그 기간의 재직 그 기간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고요. 네. 이래서 아주 정상적인 거라면 4월 4 일이 인제 거의 마지막에 일이 될 텐데요. 네. 음. 그래서 지금 상황은 마찬가지인데 네. 다만 네. 이 국민들의 그 아픔과 마음, 온 나라 경제의 이런 막 주식도 현저없이 떨어지고 그렇죠. 그죠? 여러 가지 예.
이런 그 검찰과 법원의 그 부족하고 그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절망감들은 조금 음. 더 헌법재판관들이 조금 더 네. 느끼셨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어. 이렇게 선고기일들은 오늘이 화요일인데 금요일기일을 조금 하루라도 조금 해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수목금. 요런 네. 지점들은 조금 그 마음은 닿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음. 듭니다. 네. 결국 우리 국민들이 이제 헌재를 좀 움직였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국민들의 네. 왜냐하면 목소리가. 우리 국민들은 정말 나라 주인답게 그렇죠. 더 이상 우리나라의 제2의 계엄이 윤석열에 음. 의해서 자행되고 네. 이 정말 나라가 망하고 생명이 침해되는 이런 독재의 음. 암울한 시기는 이제 맞을 수 없다고 네. 정말 평화적인 방법으로 간절하게 표현했지 아 않습니까? 네. 그럼요. 네. 그럼요. 간절하게 외치는 우리의 국민들의 바람과 하늘도 또 움직이는데 하늘도 헌법재판관을 못 움직이겠습니까? 네. 그렇네요. 그리고 그 예. 속에서 여러 가지 그 제가 대검에서 근무했던 어떤 음. 정치적인 그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는데 네네. 그 악의 어떤 세력의 음. 손길들이 유혹과 접촉이 있었을 수도 그렇죠. 있지만 예. 그런 부분을 다들 또 떨쳐내시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음. 남은 할 일을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아 믿습니다. 그래요. 근데 네. 이 선고일 지정이 되니까 뭐 대통령 지지자 쪽이나 아니면 그 이제 극우 쪽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네. 이 화수목 그러니까 이 사흘 네. 헌재에서 정의로운 재판관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을 응원해 주세요. 뭐 이렇게 네. 하면서 네. 10만 인파가 헌법재판소를 둘러싸도록 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뭐 네. 총동원령을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네네. 재판관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이 사람들을 압박을 해서 이 사람들이 기각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5대 3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저쪽에서는 펴는 것 같은데 이게 네. 효과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좀 보세요? 효과는 없고요. 네. 지금 되게 우려할 만한 한국 정치 상황 중에 하나는 네. 아주 극단적으로 극우화되고 음. 병적인 반공주의 세력과 그 정치와 유착하면서 본인 그 활로를 찾고자 하는 네. 일부 비정상적인 종교 세력들이 음. 그 크게 팽창되어 있으면서 그러면서 지금 심지어는 여당조차도 제 아,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네요. 이런 상황들이고 그러한 움직임들의 핵심은 폭력과 돈이에요. 네. 폭력과 상업적인 돈. 방법으로 돈을 벌기 위한 행동이고 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차라리 윤석열이 감옥에 들어가 있어야지 우리가 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텐데 석방 운동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 돈과 그 차원에서 아이고. 폭력적인 방법 예. 그리고 우리나라가 옛날 일제 시대들을 거치면서 6.25를 거치면서 얼마나 네. 폭력적인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 것들이 음. 의식 속에 잔재 속에 그 빨갱이 내지는 일본 그렇게 순사 이런 예. 것들이 그런 것들이 표출되는 순간인데 네 그러고 있습니다. 음. 그런 것들은 전혀 영향이 어떤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고요. 네. 그렇네요. 그리고 예. 그냥 그렇게 선동하고 움직이는 선동하고.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도 봐야겠네요. 보호받지 못할 겁니다, 그분들. 그러게요. 네. 이게 아 보안해동 하시는 분들. 네. 부안해동하는 이 사람들 향해서 경고를 해 주셨는데 네. 그리고 지난번 박근혜 탄핵 때 마찬가지로 이 재판 선고 과정을 생중계한다. 또 이것도 지금 헌재가 공지를 했어요. 네. 일반인 생중계로 온 방청도 국민이 들으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일반인 방청도 허용한다. 이렇게 헌재 쪽에서 공지를 기자들한테 지금 했습니다. 네. 그럼 이것도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민주주의의 문이 예. 활짝 열리는 거죠. 직접 아,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대심판정에서. 아, 왜 기자들만 볼 수 있습니까? 왜 음, 방청석을 가능하면 네, 많은 온 국민들이 볼 수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그러네요. 주인이니까요. 열어야 우리가 되죠. 주인이다. 네. 물론 인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음, 법정의 경호라든가 이런 네, 부분들은 이 경찰들이 본래의 또 사명을 해야 되죠. 네. 네, 이제 그럼요. 정치화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치가 네. 됐으면 안 할 일이 된다. 많이 남았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부터 시작이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제부터 시작이다는 생각도 들고 네. 그간 너무 많이 너무 상처받았고요. 너무 많이 많이 그 파괴되고 손상됐어요. 법을 무시하고 경시하고.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인제 대표적으로 예, 검찰 정권이기 때문에 그렇죠. 검찰은 음, 기본적으로 검찰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아주 네. 여실히 노정되었지요. 네. 확실히 우리가 그래서 검찰의 모습 확인했죠 이번에 네네. 민낯을. 그리고 법원의 네. 그 사법 관료들의 그런 음,
그런 무책임한 부분들 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이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와 이런 것에 너무나 동떨어진 이런 음. 모습도 우리 경험할 수 있었고요. 네. 네. 자, 그래서 지금 검찰과 법원에 대한 뭐 개혁, 뭐 헌재도 이 개혁에선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음. 이 지금 윤석열 다만 거기에서 너무 네네. 확산해서 예예. 정파적 이익이라든가 음. 개헌이라든가 네. 뭐 이런 얘기로 할 것은 아니고요. 일단 음. 4월 4일까지 온 마음을 음. 집중해 하셔서 그렇네요. 우리 헌법재판관들이 네. 올바른 결정을 하기를 함께 음. 표현해야 되죠. 평원적인 방법으로 그렇습니다. 표현하고 예. 이런 일들을 하고 나서요. 음. 그리고 그 후에 이뤄진 일들에 대해서는 네. 인제 또 이렇게 다 이미 사실은 많은 연구와 토론들과 방안이 서 있습니다. 음. 이렇게 네. 네. 우리가 집중할 것은 윤석열 파면 선고 그 순간 그게 네. 내려지는 그 네. 과정과 그 그 모든 순간이다. 분들이 네. 사실과 법과 증거에 맞도록 네. 전원일치된 의견으로 나오기를 음. 희망하고 기원합니다. 네. 자, 윤석열 지금 관저에 있는 상황인데 풀려나 가지고 네. 윤석열 내란 숙의 우두머리 지금 피고인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떤 결과를 예상하고 있을까요? 윤석열은 알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왔죠. 자기가 이렇게 제일 좋은 네. 방법으로 최선을 해 왔고 그렇네요. 자기의 취약한 지지 기반인 극우 반공 세력과 종교 세력과의 연결을 하면서 윤석열의 검찰과 그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면서 자신의 음. 최대의 역할을 해 오고 있었던 거죠. 방어를 네. 정말 진짜 법 앞에 평등을 다 무차별적으로 해치면서 그렇게 해 왔잖아요. 그렇죠. 뭐 교도소 수용 생활이라든가 그죠? 음. 헌법 재판을 받는 태도라든가 네. 여러 가지 면에서 국민들의 생생하게 기억이 됐죠. 음. 그렇지만 그렇게 된 거는 본래의 사실과 이 본인의 그런 마음에 대한 직시? 성찰 없이 두렵거든요. 음. 그런 게 하지 않고 애써 외면하고 계속 끝간데 없이 이런 검은 방법들을 계속 수행하고 있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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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거기에 대한 이 네. 심판이 온 오지 국민들이 더 않았다. 잘 아실 텐데 네. 지금 그죠? 4월 또 선고시까지 집중하시고 이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요. 겪어 보면 음. 직접적으로 겪어 보면 그런 어떤 특권과 부패, 음. 정치 집단과 부패 집단은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공고하다. 음. 이런 것들은 또 더 잘하실 것 같습니다. 네. 마음을 네. 놓아서는 안 되고 우리의 온 마음을 집중해서 파면 네. 외쳐야 된다. 네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못다한 말씀이 있으면 듣고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뭐 네. 우리 국민들께 감사하고 함께합니다. 네. 네. 그리고 오마이TV도 12월 3일 비상계엄이 터지던 날 국회 현장에서 출동해서 네. 하던 오마이TV를 기억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네.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